15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자율과 주가는 분명히 관련이 있구나. 특히 최근 한 50년 동안은 더 그렇죠. 이자율이 쭉 떨어지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더 이상 이제 이자율이 제로에서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꼭지다 그러고 워런 버핏이나 수많은 그 투자 구루들은 지금 그 주식이 위험하다. 많은 분들은 다우나 나스닥 같이 이렇게 지금 3,200을 돌파할 수 있을까? 걔네들은 돌파했으니까. 근데 저 생각은 쉽지 않을 거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 한국금융공학 컨설팅 김영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공학 컨설팅에서 금융공학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깊은 고찰이라는 그런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하시면서 지금 힘든 상황이다, 지금 현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소장님이 그동안 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신 게 100년 만에 꼭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현재 그럼 글로벌 주식시장을 조금 진단해 주신다면? 여기 하버드대에서 이미 한 7, 8년 전에 800년 내 처음으로 꼭지다, 이런 표현을 이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분도 7, 8년 전에 그 당시 금리가 제로였잖아요.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장기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라는 표현이 그 시장 가격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이론 가격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시장 가격하고 이론 가격이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시장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거는 꼭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해서 넣은 가격이거든요. 한 3,000년 전에 곱하기도 없던 그런 시대에 벌써 이 이론 가격에 대한 로직이, 모세라는 사람이 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유대 제도 중에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은 그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데 50년 희년에는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경제제도이기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땅의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그 희년까지 해서 희년이 15년 남았다. 수확량이 100만 원이다, 매년.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5, 1,500만 원. 요렇게 그 미래의 어떤 수확량을 다 더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이 당시 부동산 가격이었고요. 요게 지금 그대로 우리 현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현대에서는 내년에 100만 원은 지금 만약 이자율이 10%면은 지금 90만 원만 있으면 내년에 100만 원이 되잖아요. 이자 10%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100만 원은 지금은 한 90만 원. 내후년에 100만 원은 지금은 80만 원. 80만 원만 있으면은 10만 원씩 이자가 붙어서 2년 후에는 100만 원이 되니까. 그리고 현대에 와가지고는 그 똑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미래 100만 원 그리고 2년 후에 100만 원을 지금의 가격으로 이자로 이렇게 환원해서 할인해서 그 할인한 걸 다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당 할인 모델, 사실 배당이라는 게 수확물이니까요. 수확물 할인 모델이라는 표현, DD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DDM 이야기를 소장님이 조금 많이 하시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DDM으로 지금 상황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래의 수확물을 다 더하게 한 게 사실은 가격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 미래의 수확물 중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될 수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될 수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될 수 있고, 이게 다 수확물이죠. 미래의 수확물들. 그 미래의 수확물을 지금은 이제 이자율로 할인한 거, 그걸 싹 더하게 한 게 그게 지금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채권 가격입니다. 금융공학적으로. 워런 버핏 같은 분이 한 7, 8년 전에
그 당시에 이자율이 제로라면은 위에 배당만 있는 거잖아요. 이자율은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무한대가 되겠죠, 거의. 이자율이 제로 수준이면은 모든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다 꼭지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록의 부회장도 뭐 앞으로는 주식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밑에 분모가 계속 커질 거니까 제로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고 앞으로는 뭐 1, 2, 3, 4 계속 커질 거잖아요. 우리 수학문은 그대로고 밑에 얘 분모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작아지게 되는. 그래서 뭐 채권왕 빌고로스도 뭐 원금이나 해소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앞으로 10년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꼭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배당을 미래에도 이렇게 준다는 게 전제가 그렇죠. 돼서 계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배당을 얼마를 줄지를 사실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가정을 해놓고 맞습니다. 보통 주식은 그 배당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네. 수익에 따라서. 지금 1,500원이거든, 삼성전자가. 1,500원보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00년, 200년 후를 본다면은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미래가 이렇게 50대 55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그 50대 50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의 어떤 기대값이 현재 값이다라고 이렇게 그 금융공학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냥 미래 기대값을 그냥 현재값이라고 예, 보는 거죠. 그걸 그냥 그렇게 보고 현재값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DDM으로 보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배당을 1,500원씩 하고 있는데 이게 200년 동안 배당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 1년 후에 1,500원은 지금 1.5% 이자율로 할인하면은 1,470원. 이렇게 쭉 요놈을 다 더하게 하면은 우리가 수학문을 다 더하게 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 이자율이 만약에 제로면은 이걸 다 더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자율이 지금 있기 때문에 1.5% 있기 때문에 요거 이자율로 할인한 얘를 다 이제 배당 우리 수학물로 더하게 하면은 95,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3년 전에 그때 9만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자율이 5%다 또는 3%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5%로 이렇게 쭉 할인해 나가면은 갑자기 아까 95,000원짜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이론 가격이 이제 3만 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자율이 미국 국채 5%까지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삼성전자의 이 할인율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3%로 본다 하더라도 아마 한 지금 치면은 이론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막 8만 원, 7만 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가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고평가되었다. 이론 가격 대비해서 시장 가격이 당연히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 주식 가격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계속 뭐 팔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어쨌든 꼭지고 워렌 버핏도 어쨌든 현금 보유량을 최대로 지금 쌓아놨다 얘기 나올 정도로 주식을 팔고 있는데도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이제 DDM이 중요한 게 이렇게 제가 150년 동안에 이자율하고 주식 가격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빨간색이 주식인데 주가는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이게 15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자율과 주가는 분명히 관련이 있구나. 특히 최근 한 50년 동안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쭉 떨어지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그 더 이상 이제 이자율이 제로에서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꼭지다 그러고 워런 버핏이나 수많은 그 투자 구루들은 지금 그 주식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 DDM 상으로는 지금이 꼭지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10년 동안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조롱을 들었죠. 왜냐하면은 그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만에서 주가가 3만 가 있으니까 다우가 그래서 지금 뭐 조롱도 받고 하지만은 계속 그냥 그 워런 버핏은 그렇게 자기가 당연하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 주가는 계속 더 올라가냐? 사실은 2년 전에 그 금리를 5% 올릴 때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죠. 그 한 20% 정도 다우가 폭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통화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버냉키라고 그 FRB 의장이 지금의 상태는 그 1930년대 대공황의 상태와 비슷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수준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한 게 이제 그 이자율을 제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주 낯선 정책이죠. 양적 완화라는 그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 지금 약 20조 달러만큼 지금 돈이 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IMF 때 그 200억 불을 빌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0조 달러니까 한국이 빌린 돈보다 한 1000배 많습니다. 그만큼 이 국가가 이렇게 중앙은행으로부터 지금 빚어진 상태고 이게 다 지금 화폐로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보시면은 뭐 100년 만에 꼭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주가가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가냐? 저는 상승 추세라는 게 한 방에 꺾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만에서 3만까지 2배 이렇게 급등했는데요. 이 상승 추세가 한 방에 꺾이냐? 그렇지 않다. 어떤 관성이 있어가지고 관성을 꺾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에 약간의 어떤 왔다 갔다 우리가 그 차트 분석에서는 그 박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박스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다시 급락했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뭐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떤 박스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 먹구름 이론을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시던데 이 먹구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른 하늘에 결코 비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구름이라는 게 그 마른 하늘에 없다가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그 하나의 쭉 상승 추세에 있는데 어떤 추세, 상승 추세라는 게 하나의 아주 맑은 하늘로 봅니다. 이 맑은 하늘에서 어떤 비가 오기 위해서는 뭔가 하늘에 구름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는데 요게 하나의 저는 구름의 1단계, 그 다음에 구름의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보통 1, 2, 3, 4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초록색 선이 쭉 올라가거든요. 초록색 선이 올라가면서 초록색 선하고 이제 요 그 구름하고 만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구름이 생겼으니까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비가 내리는 과정이 저는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요 그 코스피만 보더라도요. 코스피 2021년 7월 달인데 월봉 차트인데 보면은 그냥 구름 없이 그냥 그 비가 내린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4배 정도 확대해 보면은 그 주봉 캔들이라 그러는데 주봉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런 어떻게 어떤 보면 박스권을 네, 저는 먹구름의 그렇죠. 단계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블랙몬데이 같은 경우도 87년도인데요. 그때 1분기에 거의 한 30% 폭락하는 그런 대폭락이었는데 여기서도 과연 구름이 있을까? 그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먹구름을 만들고 이제 폭락하는 요런 그저 폭락 전에는 반드시 고맙게 우리한테 예고를 해준다. 예, 이거 반드시 제가 한 120년 정도 그 모든 미국 그 시장을 다 일봉, 주봉, 월봉 다 살펴봐도 이런 어떤 시그널이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요 그림을 보다 생각난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딱 박스권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럼 소장님 이론대로라면 소장님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급격하게 이제 하락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아주 큰 흐름이잖아요. 네. 그죠? 분기봉 같은 경우에 큰 흐름이 있고 그 작은 흐름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큰 흐름은 일단은 저는 이제 먹구름이 한 단계, 두 단계 끼어드는 관계고요. 이 작은 흐름, 그러니까 주봉이나 일봉이나 요거는 작은 흐름에서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1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저는 작은 흐름 상황에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재밌는 건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어떤 산 정상에 지금 가 있고요. 1억 장 수준에서 산 정상에 가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먹구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뭐 5%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긴장을 했는데 긴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먹구름이라는 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구름이 뭉쳐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름 한 개 뭉친 거죠. 그럼 구름 2개, 3개 이렇게 뭉치는 과정, 이게 아마 저는 올해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억에서 한 8천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구름이 뭉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2024년 한 초에도 한번 구름이 있다가 이때는 다시 이제 구름이 사라지고 다시 올라가 버렸거든요. 비가 안 되고. 그 심지어 저는 그 야구단까지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NC 야구단의 어떤 승률인데 쭉 엄청나게 좋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야구를 잘 못했다가 또 이런 또 과정을 거쳐서 또 야구를 잘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그런 어떤 모든 그 기록들은 이런 어떤 추세, 박스, 추세 이런 걸 형성한다.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네. 지금 한국의 그럼 주식 상황은 과거와 비춰봤을 때 좀 언제와 비슷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뭐 왔으니까 그 차트 분석에 약간 기초만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우리가 미국의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일목산인 그런 분들 어떤 뭐 파동에 대해서 대가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만든 파동이 있는데요. 저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시작점을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파동이 한번 꺾이거든요. 이렇게 처음 꺾일 때 꼭지점 요걸 한 개 찾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거 조정 파동이라 그러는데 또 요 밑에 저점 요 세 개만 찾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오파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한 40년 동안 지금 오파 꼭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다우나 나스닥 같이 이렇게 지금 3,200을 돌파할 수 있을까? 걔네들은 돌파했으니까. 근데 저 생각은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어떤 한번 폭락했다가 요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과정을 한 4, 5년 동안 그냥 지속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먹구름 기간이 지속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 먹구름이다라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 하락을 하기 전 바로 그 전 단계다.
네. 예를 들어 이런 박스권을 거치다 사실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이론대로라면 그것도 그냥 박스권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올라가는 게 결국은 그 박스권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 박자, 두 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세 박자, 네 박자가 되면은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먹구름 싹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은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아, 엄청나게 지금 그 새까맣게 되어 있구나, 구름이.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그 준비에 사람이 그 대응을 하는 거고, 특히 저는 이제 미국 다우 같은 경우가 저는 이게 이제 다우 먹구름인데요. 지금 뭐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결국 내려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첫 번째 내려왔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 우리가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던 관성이 한 방에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먹구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무조건 다시 내려올 거다. 지금 신고가 치고 있지만은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첫 번째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다우도 저는 뭐 되게 사실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한국도 사실은 그래서 아까 같이 비슷하게 예, 뭐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전 세계는 아, 미국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라는 게 미국의 달러 환율로 그냥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꼭지입니다. 제가 보더라도요. 다른 건 다 꼭지인데 금은 아직 꼭지가 아닙니다. 주가가 꼭지라는 것도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더욱더 좀 확신이 생기는